예, 안녕하세요. 배갑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예,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주봉 코인베이스 차트입니다. 예, 기존 방송들에서 단기적인 관점들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도 그 관점들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 요거부터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어떤 단기적인 카운팅들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예,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봉 차트인데, 예, 주봉 차트고, 이 내용도 이제 뭐 예전에 한참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의 어떤 하방 채널을 이탈을 했었고, 이때가 이제 1월이었네요. 23년 1월이었고, 하방 채널을 이탈하면서 가장 강한 저항의 영역이었던 18.4에서 18.9K 영역, 요 녹색 박스 영역입니다. 여기를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은 적어도 이 전체 하락 69K부터 15K 때까지 내려온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얼마나 반등을 하였느냐? 예, 로그 차트 하에서 로그 피보나치 기준으로는 대략 뭐 0.236 이상은 되돌렸지만 0.382까지는 되돌림이 발생하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 하에서는 0.382는커녕 0.236도 되돌리지 못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음, 지금의 상승은 전체 하락분에 대한 상승인 되돌림 반등인데, 되돌림 반등이라고 볼지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 반등이 충분하지가 않다. 예, 충분히 반등을 주지 못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중장기 차트, 이 주봉 차트에서 이 되돌림 반등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눌리더라도, 예, 추가적으로 눌린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겠다. 예, 그런 관점에서 어, 요걸 이제 가장 메인으로 깔고, 예, 눌린다고 하더라도, 예, 뭐 물론 눌리는 거는 바로 눌릴지 아니면은 고점을 뭐 살짝 더 높여주고 눌릴지,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 이따가 단기 차트에서 좀 더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예, 어쨌든 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고점, 단기 고점 여기 25.3K, 25.2K, 3K 여기가 고점은 아니다. 예, 눌린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예, 왜냐면은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다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 상승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예, 그런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은, 지금 이제 뭐 주봉에서 이제 음봉이 지금 두 개째 박히고 있는데, 예, 두 개째 박히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이 자리는 좀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나름 이제 단기 고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음, 요때 자, 여기 요 25.2K, 3K 여기는 자, 요때 고점 그리고 요때 저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 주봉에서도 명확히 보일 만큼 큰 굴곡이 있었던 큰 굴곡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자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의미 있는 이 저항 영역이죠. 그래서 25.3K, 예, 여기에서 지금도 단기 고점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볼린저 밴드를 켜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두 번 터치하면서 쌍봉의 형태를 만드는, 예, 이런 형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해야 될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눌림을 보는 게 맞겠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먼저 이제 볼리저 밴드 중단까지, 예, 볼리저 밴드 중단이 대략 뭐 19.8K, 9K, 19.9K, 예, 근처이고요. 요거는 뭐 주봉이 뭐 갱신되면 점점 이제 20K 근처로 올라오겠죠.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비주얼 레인지 거래량 매물대 하에서도 보시면은 2만 불 근처, 2만 불 근처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대가 존재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 요 이제 가장 강한 저항의 영역이었던, 이제는 돌파가 됐으니까 지지의 영역이었던 이 지지의 영역이 되는 이 녹색 박스 구간, 이게 이제 18.4에서 18.9K, 예, 18.4에서 18.9K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 음.
눌린다. 눌렸을 때 이제 상승을 보고 예 눌림 이후에 상승을 볼 텐데 예 그때 이 눌림의 어떤 마지노선 이 눌림 이후에 상승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은 요 녹색 박스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18.4 에서 18.9 K 구간. 예. 그렇지만 뭐 여기까지는 찍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쪽으로도 뭐 지지 라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의 중단 22평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만 불 근처 그리고 2만 불 근처에 요런 이제 거래량 매물대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녹색 박스 구간이 18.4 에서 18.9 K까지 여기까지 찍지 않고 대략 뭐 2만 불 혹은 그 2만 불 근처 2만 불 초반대 거기까지 눌리고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런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본 거고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 차트까지 확인하면서 예 그렇게 보면 단기 차트까지 확인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그래서 뭐 예 요 부분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요런 어떤 눌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요런 부분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또 한 가지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봉에서의 스토캐스틱이고 위쪽이 요게 이제 단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장기 스토캐스틱이다. 보시면은 뭐 단기 쪽은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중기 쪽도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다. 좀 눌릴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장기 장기 차트는 지금 고개를 들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 예 요런 식의 어 이런 식의 관점을 먼저 본다. 그래서 뭐 아까 주봉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요런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기가 고점이고 그대로 이제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예. 뭐 장기 차트도 꺾이면서 그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런 형태의 어떤 스토캐스틱의 모양은 전형적인 어떤 고점 형태의 모양은 아니다. 예. 전형적인 고점 형태의 모양은 아니다. 보시면은 장기 스토캐스틱에서 아직까지 뭐 과매수권 근처까지는 아직 못 갔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런 어떤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대부분 이제 주봉의 장기 스토캐스틱에서 음 어떤 과매수권 적어도 이제 과매수권 근처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이런 고점들을 만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과매수권까지는 장기 스토캐스틱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단기와 중기는 쌍봉이 아니라 지금 외봉의 형태입니다. 스토캐스틱이.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인 사실 고점의 모양은 요때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서 이제 지수의 고점은 이제 시세의 고점은 높이고 음 단기와 중기에서의 스토캐스틱은 쌍봉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고점에 이제 가까운 그리고 장기는 이제 과매수권에 진입했거나 적어도 과매수권 근처까지는 가주는 예 요런 형태가 이제 고점에 가장 근접한 형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요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올려주면 요렇게 가주면 이때 이제 스토캐스틱은 여기서 어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리면서 올리고 나서 빠지는 이런 형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시세의 고점은 높아지고 스토캐스틱의 고점은 낮아지는 요런 식의 이제 쌍봉과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예 그런 이후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예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갈 수도 있지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요런 식의 그림을 만들어 줘야 어떤 고점의 형태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봤을 때는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는 단기와 중기는 눌리지만 장기는 지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예 고런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시 주봉 차트로 돌아와서 어 자 보시면은 뭐 음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불 초반대 내지는 뭐 크게 더 많이 눌린다면은 뭐 18.4 에서 18.9 K까지 눌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대략 2만 불 근처에서 눌리고 한 차례 더 상승을 한다. 요런 관점을 가장 어떤 메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패턴 관점에서 봤을 땐 여기서 이제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점에서 머리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하고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여기를 만들고 이제 내려가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상승하는 요런 식의 어떤 역헤드 앤 숄더 형태. 예, 역헤드 앤 숄더 형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움직여 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좋은 이제 매수 타점은 오른쪽 어깨 부분. 예, 오른쪽 어깨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18.4에서 18.9K가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 그 영역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요 오른쪽 어깨에서의 일부 어떤 분할로 매수하는 예, 고런 형태, 예, 고런 형태의 어떤 매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 매수입니다. 예, 오른쪽 어깨에서의 매수는 예측 매수. 이게 헤드앤숄더를 그릴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고 매수하는 예측 매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고 그 손절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이 나가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수 타점, 확인 매수 타점은 이 역헤드 앤 숄더의 넥라인을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걸 확인하면서 예. 이제 기존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25.2에서 25.3K 영역 예, 여기를 눌림 이후에 다시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할 때 예, 이때가 또 이제 어떤 뭐 이런 어떤 예측 매수보다는 확인 매수 관점에서의 매수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적은 매수가 될 수가 있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눌림목에서의 오른쪽 어깨에서의 예측 매수, 그리고 넥라인을 돌파할 때 확인 매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음, 이후에 매도 전략은 이 충분히 상승하는 걸 충분히 확인한 후에 이게 꺾이는 걸 고점에서 확인하고 고점을 확인하고 꺾이는 걸 확인한 이후에 매도를 하는 예,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가져가면 좋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중장기 차트에서의 관점은 이제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단기 차트 하에서 의 어떤 전략들 요거 다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 카운팅은 파란색 1, 2, 3, 4, 5 이렇게 5파 종료가 되었고 5파로서 이제 주황색 A파가 종료가 되었고 B파 눌림 이후에 C파가 진행하는 예. 뭐 중장기 차트에서는 이제 요 A, B, C를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눌리더라도 2만 불 근처에서 예, 대략 2만 불 근처에서 올라가는 형태. 요걸 이제 주봉 차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요걸 이제 단기 차트에서 쪼개 보자면 1, 2, 3, 4, 5로 5파동이 종료되었다라는 카운팅입니다. 요거는 요런 식의 요거는 이제 카운팅일 뿐이고요. 요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 그거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노란색 추세선 이사 라인 요게 하락 돌파돼야 된다. 하락 돌파가 확인돼야 된다. 4시간 봉 종가 기준으로 적어도 하락 돌파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차트상에서 하락 돌파 될 수도 있는 예, 하락 돌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약간 지금 지금도 5시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 돌파가 지금 안 됐었는데 예, 이후에 지금 하락이 지금 나오면서 살짝 지금 또 내리고 있는. 물론 이제 말아 올리면은 이제 여기나 여기처럼 꼬리만 만드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캔들 몇 개를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요 이사 라인이 돌파되면 파동 관점에서는 요 이사 라인이 하락 돌파됐을 시에 어 어떤 우파 상승의 종료가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그리고 4시간 봉 20, 100 EMA 요거는 지금 이미 데드 크로스를 했습니다. 데드 크로스를 한 상태고 예, 요거는 이미 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게는 수평 지지 라인 녹색 박스 구간 22.3에서 22.5 K 구간이죠. 그래서 뭐 요때 이제 22.5 근처까지 근접했었는데 말아 올리고 그리고 추세선을 꼬리로는 침범을 했지만 4시간 봉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 지켜주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평선은 데드 크로스를 했지만 추세선은 계속 추세선 근처에서 비비고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요 네모 박스 구간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카운팅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 아직까지는 이 카운팅이 아니라 예, 요런 식의 카운팅. 예, 우파가 빨간색 우파가 아직 안 끝났다. 5-1, 2, 3, 4, 5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요런 식의 카운팅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요런 식으로 가기 쉬워 보이진 않는 상황이죠. 예, 쉬워 보이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0은 아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시에는 25.2K 영역 여기를 어
거래량이 실려서 돌파를 한다. 예, 4시간 봉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한다. 그때는 대략 뭐 28.5K, 6K 여기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뭐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여기를 이제 25.2에서 3을 돌파를 하더라도 거래량이 실리는 걸 확인해야 된다. 예, 왜냐면은 요런 식의 카운팅 만약에 이제 25.2나 25.3을 돌파를 하더라도 거래량이 충분치 못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세기를 그리면서 고점을 높이되 많이 높이지 못하는 못하고 크게 하락 전환하는 요런 식의 어떤 엔딩 다이아고날 카운팅 요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25.2나 25.3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한다면 거래량이 실리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요거냐 방금 말씀드렸던 요 3개 카운팅 중에 어떤 거냐라는 거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확정되기 위한 조건들 설명드렸고요. 뭐 조만간 이제 이렇게 간다면은 조만간 결정이 되겠죠. 예, 그리고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 실어서 고점 영역을 돌파를 해 줘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렸고요. 고점을 돌파하되 거래량 실리지 못하면 요런 식의 엔딩 다이아고날 카운팅이 생길 수도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매매 전략은 만약에 포지션이 있다. 혹은 뭐 지금 어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 예, 그리고 아니면은 뭐 기존 이제 저점 단기 저점 구간 단기 저점 25.5K 22.5K 요 영역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이사 라인 이탈 4시간 봉 종가 기준에 요 노란색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혹은 뭐 요 데크는 이미 일어났고요. 그리고 22.3이나 22.5K 영역 요 녹색 박스 구간 여기를 이탈했을 때 뭐 평단이 괜찮다면 아래쪽에서 매수를 했다면 요 녹색 박스 구간이 깨지는 것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탈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 혹은 뭐 아래쪽에서 가지고 왔다. 아래쪽에서 물량을 가지고 왔고 최대한 확정될 때 고점이 이제 다 지났다는 게 확정될 때 매도를 하겠다. 예, 그런 분들에게는 요런 이제 조건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 조건은 물론 뭐 지금은 매수를 한다던가 해서 이 녹색 박스 구간이 깨졌을 때 매도를 할 수도 손절을 할 수 있겠죠.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요런 이제 매매는 고점 돌파할 거다라는 데 베팅을 한다면 베팅을 한다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하겠다. 아직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카운팅 기본적인 이제 추가적인 눌림 카운팅 이거를 메인으로 가져가겠다 한다면은 좀 현금 위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어떤 25.2K 영역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카운트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이때 뭐 단기적인 매수를 한다던가 예,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단기적인 매매를 하지 않겠다 예, 하시는 분들은 뭐 밑에서 이제 들고 온 물량이 있으면 계속 홀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눌린다고 하더라도 대략 뭐 2만 불 근처에서 추가 상승을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들고 있는 물량은 뭐 그대로 뭐 가지고 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뭐 2만 불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뭐 대략 뭐 18.4에서 18.9K가 뚫렸을 때 그때는 손절을 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넥라인 25.3 영역, 25.3K 영역 여기를 이제 돌파할 때 그때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중장기적인 매매를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또 영상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휴일인데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